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LP가스를 옮기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운반 차량 운전기사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명으로 전방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용업소에서 확진자 접촉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유흥주점 신규 확진자도 1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시가 19일부터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흥시설과 놀이연습장의 집합을 금지합니다.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됐던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잠정 중단됩니다. 중도의회가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삼복도로 일대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LP가스를 옮기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서 저장소로 옮기던 중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차량에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으로 퍼집니다. 잠시 뒤 불길이 보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집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지게차와 트레일러가 황급히 대피합니다.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대형 저장소가 있었고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만 10톤이었습니다. 자칫 2차 폭발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하는 데만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2차 폭발이 이어질까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헤쳤어요. 그래 방수를 하면서 계속 헤치고 탱크 온도도 계속 낮추었어요. 그래서 2차 폭발은 없이. 사고 당시 운반 차량에 있던 LPG 가스를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전 연기로 추정된 기체는 LPG 가스였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계측을 위해 후진하던 중 가스 호스를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명으로 전방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미용업소에서 지난 14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16일 지인과 접촉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신규 확진자도 1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76명입니다. 지역 운동시설에서도 가족 접촉자 1명이 추가됐고 이용자 4명과 접촉자 2명이 확진된 상태며 노래 연습장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관련 확진자는 총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사업장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에 있는 만큼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됐던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잠정 중단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 8명으로 유지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최대 4명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는 38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2015년 1월 1일생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3세에서 5세 아동 3만 8천여 명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유치원 재원아동과 재외국민, 장기 해외 체류 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8일 지급할 계획이며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과 관련한 보호자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삼복도로는 과거 한국정쟁 당시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삼복도로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복도로 일대 건물들은 노후화된 것들이 많은데요. 정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삼복도로 일대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표 원도심 중구.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42%, 7,300여 채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중구의 거주지는 산복도로에 밀집해 있는데 그만큼 산복도로 전체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정주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최근 5년 새 해마다 주민 1,000여 명이 떠났는데 올해 6월 기준 인구수는 4만 500명으로 곧 4만 명대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고령화율은 27%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의회에서 산복도로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이나 해서 이제 국가 예산도 받고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삼복도로 중심으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조례에서 지칭하는 산복도로의 범위는 중구 망양로 위아래로 형성된 거주지. 낙후된 산복도로를 지원함으로써 그 아래로 형성된 상업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청은 산복도로와 그 외 상업지역 간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조례에 명시됐는데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교육문화 복지사업, 공폐가 활용 등 정주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 혹은 이제 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 전폭적인 지원을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빠져나가죠. 인구 유출 때문에 공폐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산복도로 지원 조례가 유의미한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고령층 수가 젊은층 수를 뛰어넘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 사이 부산의 20, 30대 인구는 14,900여 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9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60, 70대 인구가 20, 30대 인구보다 1,000명 가까이 많은 인구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9월 말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 친화도시를 위해 시민 토론을 실시합니다.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 내 시민토론 온에어 코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토론 참여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부산시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는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초고령 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에 맞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노인 정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 한 철거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펜스가 아파트 단지로 넘어져 놀이터와 나무 등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건물 지붕을 철거하던 중 벽돌이 떨어져 안전펜스와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11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50대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아들과 낚시를 한 뒤 헤어진 70대 아버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수색하던 중 가라앉아 있던 차량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동구 지역 결식 아동급식 카드와 도시락 급식 단가가 기존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동구청은 또 놀이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식당 4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에 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운영사 삼정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15일 삼정기업과 KB부동산 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정기업은 2020년 10월 23일 소송을 취하했고 원고 KB부동산 신탁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더파크 사업 정상화 협약서에 따라 부산시의 동물원 매입 의무를 따지는 것이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부산시는 500억 원대 매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삼정더파크의 매입을 요구해온 삼정기업은 동물원의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며 항소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삼정더파크는 조성 당시 시공사가 2차례 부도를 맞는 등 위기를 겪은 뒤 2014년부터 정상 운영했지만 부산시와 삼정기업, KB부동산 신탁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된 이후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국제광고제 본선 진출작 1,726편이 발표됐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예선 심사 결과 광고인 제작 1,575편, 일반인 제작 141편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 출품작의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호주와 태국, 중국,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제 측은 올해 광고의 특징으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지향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브랜드 경험을 꼽았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면 수상작은 27일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부산의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이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지속발전가능교육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해 노력하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의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이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은 학습과 마을 공동체를 엮어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4개 마을에서 3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영도구 동삼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삼다함께 돌봄센터는 LH의 빈집 활용 아동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프로그램실과 조리실, 사무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돌봄센터에서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교육과 독서 지도, 창의학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이회수 작가와의 조론을 선언했던 부인이 투병 중인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네, 부인은 2년 전 결혼 44년 만에 조론한다고 했었는데요. 이회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진 작년 3월에는 조론 종료를 선언했었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배우자가 불쌍하다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네, 혼자는 외롭다며 한날 한시에 가자는 부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